번째 세션은 내면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 법이라는 주제로 장래현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 아이의 공감 능력 키우는 법 주제로 발표할 브룩사이드대학교 내경학과의 장래현 교수입니다. 발표 주제가 내 아이의 공감 능력 어떻게 키우나요? 이렇게 부모들이 많이 질문을 사실 하는데요. 미리 얘기를 드리면 이 질문은 잘못됐습니다. 네, 내 아이의 공감 능력 어떻게 키우나요에 대한 질문보다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부모이겠죠. 근데 그 부모는 공감 능력, 공감을 할 수 있는 상태일까요? 이 질문이 의문이고 정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로 이제 카테고리를 조금 나눴는데요. 감정에 대해서 감정에 대한 오해를 풀고 좀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감정은 우리가 흔히 마음의 영역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날 뇌과학이 인지과학, 생물학 여러 가지 인류의 과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실은 감정은 마음의 영역이 아니라 신체의 영역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오늘의 주제가 사실 공감인데요. 이 공감이라는 것부터 먼저 서두 얘기를 드리면 호모 엠파티쿠스 들어보셨습니까? 미래학자의 리프킨이라는 교수가 인간이 오늘날 지구상의 지배종이 된 이유는 바로 이 공감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공감이라는 기제는 인간의 뇌의 특별함, 오늘날 호모사피엔스가 가진 특별한 기제라는 사실이죠. 그럼 이 공감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감정, 타인에 대한 감정을 인지하고 내가 그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감정을 어떻게 보통은 인지하고 있을까요? 저 사람 참 감정적이네 이렇게 얘기를 흔히 하고 듣곤 하죠. 그 어투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감정이라는 게 약간 부정적인 인식 그런 게 무의식적으로 갖고 살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감정은 뇌과학적으로 보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닙니다. 긍정과 부정도 아니죠. 그냥 과학적으로 생명작용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이라는 생명 현상에다가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감정을 가진 감정적인 사람, 감정적인 거에 대해서 뭔가 색깔을 부여하는 거죠. 이 인식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진화적인 그 오늘날의 인류 과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우리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죠. 식물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움직이는 개체를 우리가 동물, 애니멀이라고 하죠. 여기 애니멀의 애니마가 라틴어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개체. 개체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고 딱 박혀 있으면 식물의 종으로 분류합니다. 그럼 이 동물은 어떤 형태로 오늘날 다양한 동물의 개체군을 갖고 진화해 왔냐를 보면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기제가 어떤 지점에서 어떤 동물에서부터 나타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죠. 인간은 고등 동물이죠. 자의식을 갖고요. 거울에 비친 나를 나라고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지구상의 유별난 언어 진출을 인간의 뇌에는 별도로 저장하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감정이라는 걸 갖고 있죠. 자, 그럼 감정이 없는 동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어를 갖지 못한 동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측면을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우리가 이제 인간이 고등 동물로서 있다면 꼭 단계를 나눌 수는 없지만 진화적인 관점에서 아래쪽에 있는 포유동물, 우리가 요즘 반려동물들을 많이 데리고 사는데요. 그쪽에 조류, 또 파충류, 또 양서류, 그리고 여기 멍게 가끔 드십니까? 멍게도 원시 뇌가 있다가 우리가 횟감으로 먹을 때는 뇌는 없어진 상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바닷가에서 우리가 가끔 쏘이기도 하는 해파리 같은 거를 해면 동물이라고 합니다. 신경과학적 연구에서는 신경이 처음 생겨나는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는데
그것이 다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면 동물 해파리에는 감정이 없죠. 그럼 감정은 언제 일어나냐? 왜 일어나냐고 오늘날 인류과학에 제시하는 방향은 동물은 움직이는 개체이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하는 생명은 움직임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움직임이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우리가 움직임이 멈춘 상태를 식물인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이죠. 그런데 이 움직임이 점점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점점 다양해지고 점점 복잡해지면서 움직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걸로 인해서 행동을 예측해서 생존에 유리하기 위한 그 진화적 과정에서 모션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현상. 이 모션, 적도가 거든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건 출현한 겁니다. 당연히 감정이 없는 동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을 기반으로 더 진화적 동물에서는 언어 중추가 생기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자의식,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자의식까지 생긴 게 인간, 모든 동물까지 온 거죠. 즉 감정은 출현했다. 이것을 본다면 오늘날 감정이라는 것의 상태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출발이 움직임이라는 얘기죠. 즉 감정은 마음의 영역, 생각, 사고의 영역이 아니라 움직임의 균형이 깨어지면, 즉 신체적 균형 상태가 조화롭지 않고 뭔가 항상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명이 갖는 가장 본질을 항상성, 호메오스테이티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나 외부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이게 모든 생명체가 갖는 본질입니다. 이 항상성이 깨어지면 자율신경계에 이 플럭추에이션이 생깁니다. 교감, 부교감이 왔다 갔다 하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열의 일곱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상태다. 즉 교감이 항상 항진되어 있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체 균형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감정의 출렁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는 진단.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자율신경계 중에 호흡이 잘 안 될 때 화가 막 치밀죠. 답답하기도 하고요. 즉 신체의 변화가 감정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핵심 기제인 감정이 마음이 아니라 신체의 영역이라고 오늘날 밝힌 이 사실에서 우리가 공감 능력을 키우는 첫 번째 열쇠, 나의 신체의 상태는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 인류과학의 정점이라고 하는 신경과학에서 세계적인 뇌과학자로 유명하죠. 안토니오 다마지오 교수가 제시한 이 모델을 보면 가장 상위의 느낌, 필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는다. 상대의 어떤 공감을 알아차리려면 나의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 상태를 발현이 돼야 되는데 이 느낌이라는 상태가 지금 화살표를 보시면 그 아래에 정서라고 하는 기제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충동, 동기, 쾌락, 통증, 더 밑바닥에 이제 세포 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적 항상성, 이것은 내가 인지할 수 없는 두뇌의 메커니즘. 그래서 내 몸에서 이런 메커니즘들이 막 돌아가면서 뭔가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면 출렁거림이 일어나고 그것이 정서적인 반응 형태로 나타나면서 내가 그거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서와 느낌은 다마지오 교수는 인간의 고등의식 기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신체적인 변화가 감정의 상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감의 첫걸음, 나의 신체 상태를 점검하자. 자, 두 번째, 그럼 신체에서 출발한다는 걸 알았다면 인간의 또 다른 특별한 기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감하고 아주 밀접한 기제는 영장류만이 갖고 있다고 하는 이 거울 뉴런의 작동과 아주 연결성이 높습니다. 거울 뉴런 들어보셨습니까? DNA 이후에 최고의 발견이다 이렇게 부각이 되기도 했고요. Seeing is doing, 보는 것만으로 뇌가 활성화된다 라고 해서 이 미러링이라고 하는, 그럼 이것은 부모들이 먼저 아이를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 관찰하고 더 복사가 잘 되는 존재는 아이가 부모를 관찰할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아이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걸 생각하지만 그 아이의 공감 능력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부모로부터 이미 복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를 사실 잘합니다. 이 거울 유령이 초기에 발견되고 나서 엄청난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유아의 발달과 이 아동 청소년의 교육에서 더없이 중요한 과학적 기제가 이제 발견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영장류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원숭이로부터 발견이 됐는데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원숭이와 인간의 거울 유령의 차이에 대해서도 궁금했겠죠. 네. 근본적인 차이는 원숭이는 결과만 복사합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의 목표 지향적인 결과만을 복사하는데 인간은 what, why, how 의도를 가진 것까지를 다 복사한다는 거죠.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거울 유령은 타인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행동을 볼 때 가장 잘 반응하더라. 즉 아이는 부모를 지켜보고 있고 관찰하고 있고 그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독서를 잘 하지 않는 엄마가 갑작스럽게 독서를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도 아이는 그 의도를 알아채는 네, 공감 상태. 엄마가 지금 아이에게 뭔가 화를 내거나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의도를 가지고 화를 내는 것 같은 엄마가 약간은 균형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걸 아이가 충분히 알겠죠. 그래서 실제 인간의 거울 유도는 뇌의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앞서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 공감 뉴런의 신경 네트워크의 아주 중요한 기제로 뇌 섬유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인슐라라고 보통 표현도 하는데요. 인슐라라는 뜻은 섬이라는 뜻입니다. 이 위치를 가지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바깥쪽에 이 네오콜텍스라고 하는 대뇌 피질 안쪽에 숨어 있어요. 안쪽이라는 얘기는 이 대뇌 배변계, 림프 시스템의 위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대상의 영역의 피질에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이 의식적인 영역과 안쪽에 있는 감정의 영역 모든 것을 신호를 다 수집해서 적절하게 신호 처리를 할 수 있는 영역. 이런 연구들이 공감의 네트워크가 거울 유런의 영역과 뇌 섬엽의 작동 그리고 뇌 변형계, 감정 피질에 관련된 작동이 이렇게 잘 프로세스가 이어질 때 제대로 된 공감에 대한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이런 연구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거울 유런의 초창기 개념이 seeing is doing 기본적으로 행동에 대한 것만 해서 확장이 되어서 언어에 대한 것, 정서에 대한 것, 감각의 영역까지 밀어링 된다는 걸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오늘날 이 라마찬드란 박사가 또 다른 연구 성과를 냈던 게 스트레스 기제가 커질 때 거울 유런 작동을 방해한다. 왜 이런 거울 유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공감을 잘하고 누구는 왜 공감이 안 될까에 대한 부분에서 인간은 거울 유런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제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타인과 나를 분리하게 만드는 분리회로도 존재하는데 이거를 분리하게 하는 그 정점은 그 공감을 하고자 하는 그 존재가 스트레스 상황일 때는 뇌가 더 큰 위험도를 느끼기 때문에 공감 기제의 작동을 멈추게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아이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감 상태를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을 직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내 아이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 시작은 아이를 바라볼 게 아니라 나의 공감할 수 있는 뇌 상태인지를 느끼는 것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그러면 지식에서 학습으로 공감의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신체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왜? 감정은 마음이 아니라 신체의 영역에서 출발하니까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내 몸을 느끼고 있는가? 지금 나의 몸 상태가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상태인가?
앞서 컨퍼런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명상, K 명상의 훈련을 통해서 그런 심신 상태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내체적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공감 상태를 느낄 수 있는 훈련들을 합니다. 자신의 심신의 그 신체 체크를 하고요, 관찰자 의식을 키우는 이런 그룹들이 1명, 3명, 5명, 10명씩 늘어나면 그 반에 굉장한 공감이 잘 작동되는 클래스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에서 이제 신체적 균형과 조화가 만들어진 상태가 되면 그런 움직임의 신체의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은 모션, 이모션, 즉 바다라고 하는 나의 깊은 마음이 있다면 감정이라는 것은 바다 위에 출렁거리는 파도 같은 거. 더 본질은 나의 깊은 시련의 바다겠죠. 근데 우리는 그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나라고 보통 착각을 해서 많은 분란들이 일어나죠.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뭔가 분노에 차 있고 그런데 본래의 내 마음은 파도가 아니라 바다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본질적인 나라고 하는 바다에서 그냥 가끔씩 세차기도 하고요, 잔잔하기도 하고요, 폭풍우가 일기도 하지만 파도를 바라보느냐, 바다를 바라보느냐. 근데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나의 신체적인 균형점 회복에서 출발한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를 하면 뇌교육은 서구 교육 모델인 지덕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인류과학과 많은 학문체계는 인간을 어떻게 변화하는가, 인간의 의식은 어떻게 향상되는가의 질문에 지덕체가 아니라 신체에 대한 조절 능력, 관리, 움직임의 균형에 대한 체, 그리고 몸과 마음에 대한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 이모션,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에 대한 조절력이 강화되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좋은 태도가 나타나는 이 애티튜드. 저 사람, 저 친구 참 태도가 괜찮네 라고 얘기하는 거이면은 재능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많은 훈련과 좋은 습관의 반복으로 형성되어져서 나오는 그 아이의 어떻게 보면 좋은 훈련의 내재적인 결과인 것이죠. 끝으로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까? 오늘 주제가 내 아이의 공감 능력 키우는 법에 대한 질문이 잘못되었다. 제가 서두에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내 아이 뇌가 공감할 수 있는 상태인가를 먼저 질문해라. 내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라고 하는 내 교육의 원리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